어느 날 갑자기 내 세상이 달라졌을 때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상실을 겪은 사람이나 겪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어야지 간절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가 무슨 뜻이에요? 시각장애를 가진 채로 나는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살 거야. 이제 이분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영상을 찍고요. 여러분들이 마치 제 옆에 보조석에 앉아 계시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함께 어디론가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은 북보기기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이거예요. 자, 뭐든 해봐요라는 책이고요. 김동현 판사님의 이야기예요. 자서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시나요, 여러분, 이분을? 저는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후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로스쿨 1학년 때 간단한 눈 시술을 하러 병원에 갔다가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돼요? 그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눈 시술을 받기 전과 후로 인생이 갈릴 거라고 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울증이라는 이벤트가 저한테 발생했을 때 그때 전과 후로 나뉘어요. 저의 삶은 우울증이라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주변에 그런 것을 앓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그런 것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36살쯤에 우울증이 온단 말이에요. 심각한 인생의 밑바닥을 만나게 된 거죠. 그날 하루아침에 제가 우울증에 빠지진 않았겠지만 점차적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내가 자각하게 된 순간 그날을 기점으로 저의 삶은 나뉘는 거예요. 그 전과 그 후로.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다 그런 시련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대비시켜서 이 책을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책을 읽고요.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세상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대부분 상실을 겪을 때 세상이 달라지죠. 우리가 로또에 당첨돼도 세상이 달라지지만 그거는 좋은 거잖아요. 아무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상실, 무언가를 잃을 때 그때는 세상이 달라지고 그때 나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구나 상실을 겪지만요. 그 상실이 우리가 상실이 만약에 강도가 10까지 있다고 봐요. 1부터 10이야. 근데 내가 받은 상실이 5야. 근데 나는 그걸 10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사실 나한테 일어난 불행, 상실이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나 혼자 무한 반복하는 거죠. 생각을. 잠도 안 자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도 안 자면서 나한테 생긴 그 상실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0을 넘어서 막 10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상실감에 압도당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상실을 겪은 사람이나 겪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좋은 거는요. 사례잖아요. 사례. 이건 케이스. 그리고 이게 실화잖아요. 실화라는 점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에요.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 어려운 고시 공부를 해냈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동시대의 인물이 과거의 사람도 아니고 동시대의 인물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자체로 굉장히 우리한테 큰 감명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부터 인트로부터 되게 강렬한데요. 나는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빼곡하게 쌓인 서류 더미 대신 사건 기록을 한 장씩 넘기는 대신 이어폰 양쪽을 귀에 꽂습니다. 제게는 노트북이 철제 캐비닛이고 이어폰 2짝이 자료를 읽는 눈입니다. 어둠이라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책 모르겠어요. 이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디자인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횡단보도 있잖아요.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을 올려놨고, 그리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이거 보는 순간 그냥 힐링이 되는 거죠. 남들은 가늠할 수 없는 큰 불행을 겪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은 똑같아요. 저도 그랬고 제가 우울증 겪을 때도 그렇게 느꼈고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한 거긴 한데요. 내가 우울해. 이분이 시력장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됐어. 그런다고 해서 삶을 끝낼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사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동전의 양면처럼, 야누스의 얼굴인 것처럼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렬한 인트로를 지나서, 자, 프롤로그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목차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까 고민할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목차를 보는 거예요. 그럼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차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1부, 인생의 끝이라고 느껴질 때. 자, 인생의 끝이라고 느껴질 때 누구나 그런 순간이 와요. 아직 안 오셨다면 곧 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가는 우리에게요. 수용이라는 말을 해줘요. 수용. 뭐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에요. 그게 안 되면 일어나지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니야.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불킥을 하면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분노와 원망과 우울증이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제 그거를 나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돼요. 수용. 그때 비로소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작가님도 그랬고. 자, 그럼 당연히 2부는 뭐가 되겠어요? 작은 것들을 다시 시작할 때죠. 작은 것. 큰 거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예요. 2부는. 그 다음에 3부. 하고 싶은 일을 간절히 한다면. 여기서는요. 간절히가 방점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에 방점이 있을까요? 저는요. 하고 싶은 일에 있다고 봐요. 제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제 내가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황을 수용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때 뭘 알게 되냐면요. 나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거예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 그게 책임감이 없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나답게 사는 거. 그래서 이 작가분도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어야지 간절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가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는요. 아,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정말 저거 하고 싶어. 그게 간절한 게 아니죠. 뭐예요? 그거를 넘어서서 나 저걸 정말 하고 싶어. 내가 그걸 하다가 나 죽어도 괜찮아. 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판사가 하고 싶어. 근데 그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붙어야 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죠. 근데 공부를 하다 내가 죽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 길에 가지 못해도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거죠. 하다가 아, 나 이거 못하겠어. 다른 거 해야지. 그거는 간절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래서 3부는요. 결국은 이분이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이지만 공부를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킬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부. 판사가 되어 간다는 것이란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되게 감명받았거든요. 이 목차의 제목만 보고.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 이분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라는 직업을 빼고 볼게요. 그냥 이분은 이제는 동일한 시각장애인이던 아니던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내가 이 직업을 하면서 겪은 그런 소외를 적어놓은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이제는 시각장애인이 이분의 아무런 특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여느 판사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삶은 어떤 상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실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의 목차만 보고도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목차에서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상실을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그거는 왜 수용을 해야 되냐면요. 수용하지 않으면요. 희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희망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수용에서 시작이 돼요. 아, 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어. 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희망이라는 건. 자, 이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처음에는 병원에서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상실한 거죠. 꿈도 희망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살이 쭉쭉 빠졌다. 보다 못한 의료진이 정맥에 영양제를 꽂았다. 근데 그 영양제를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빨리 회복해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잘했다고 저러고 누워서 밥도 안 먹고 영양제도 안 맞겠단다. 이 말을 듣고 작가가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해요. 밥을 먹기 시작하고. 밥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나는 살아야 돼. 어떻게? 시각장애를 가진 채로 나는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살 거야. 그런 결심을 하는 순간을 표현한 건데요. 받아들여야 여러분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나의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상실을 크게 만들어. 예. 무한 반복해서 1인 상실을 막 100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데요. 이분은 입원하고 처음 몇 끼는 누가 떠먹여줬고 상처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로 몸도 씻겨줬다. 그리고 며칠 동안 화장실 대신 소변통을 썼다. 다리는 분명 멀쩡한데 이동할 때 늘 휠체어를 탔다. 자, 뭐예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다리는 쓸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수 있어요. 위에 그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실 대소변 볼 수 있어요. 혼자.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시각장애라는 그 장애를, 상실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난 시각장애인이야. 나는 시각장애인인 채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예요? 혼자 씻는다. 혼자 화장실에 간다.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혼자 걸어 다닌다. 그런 거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제 과거의 세상은 오지 않아요. 내가 눈을 볼 수 있었던 그때는 이제 오지 않아요. 내가 수용했잖아요. 그리고 딱 그만큼의 상실만 인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나의 삶은 계속된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들의 삶도 그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변한 건 결국 없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사례들이 되게 재밌고 우리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라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장애를, 신체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똑같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정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 책의 그 프롤로그를 같이 읽어볼 거거든요. 서문이라고 하죠, 서문. 서문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책을 2권을 낸 작가로서 서문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기승전결이 모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는 저하고 함께 이 책의 프롤로그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 멋있잖아요. 혼자서 이 책을 읽으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차에서 찍는 거 어떠신가요? 저는 되게 좋은데, 조용하고 아늑하고 그리고 진짜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가능하면 앞으로는 차에서 많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잘 살지? 벚꽃 너무 예쁘다. 벚꽃을 감상하는. 이번 어떻게 판사가 됐지? 눈이 안 보이는데? 망치에 이거 점 그려놓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 장애인이야. 근데 눈이 안 보여?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잖아. 아, 저 사람은 눈도 안 보이는데 판사가 됐어.
그러면은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